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노동 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중순이었죠. 미래노동시장 연구의 권고문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이 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들이 많이 권고가 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시간, 임금체계, 그다음에 추후과제, 이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노동시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노동시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행 그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산정 기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좀 확장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 만약 월 단위로 확장이 된다고 보면 월 평균의 주는 이제 4.352주가 됩니다. 4주 곱하기 12시간 하면 52시간이 되는 거겠죠. 52시간이 돼서 총 산술적으로는 92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것이고요. 이 중간에 11시간의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장기간 연장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는 하루에 11시간 반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간 반을 6일 동안 근무를 하면 69시간이 됩니다. 근데 6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에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80.5시간이 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52시간에서 80.5시간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 기간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내서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나 특정 일에 그 연장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업종을 그 신상품 개발하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3개월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특정 주와 특정 일에는 무한정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돼서 연장 근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를 좀 바꾸자라는 건데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출근해야 되는지,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되는지를 전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그것만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시장 노동연구의 권고는 사전에 근로시간, 근로일,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사전에 정하지 말자라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제 임금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첫 번째로 임금 관련해서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무성과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노동자 개개인별로 임금이 달라지게 되겠죠. 직무가 다르고 또 성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노동자 개개인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결정을 해라 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과 관련해서 두 번째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직무성과급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분별로, 업종별로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되니까 이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든 업종이든 직군별로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바꾸자. 그래서 그렇게 바꿔도 임금 체계가 합법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로자 대표가 되면 결국은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이 단결력도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 과제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직장 내의 쟁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게 권고 내용입니다. 사용자 측이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부분 파업을 하거나 이제 필요하다면 전면 파업을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내 집회라든가 출퇴근 선전전이라든가 뭐 피켓팅 활동들을 전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우리 요구 사안이든 현재 투쟁 사항이라든가 요구 인단협의 진행 경과라든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결국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좀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계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에 마찬가지로 심각한 계약안인데요. 우리가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 지금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인력을 무한정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굉장히 약화시키겠다. 우리 쟁의 행위 파업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 생산을 멈춰서 사용자들한테 타격을 주겠다는 것인데 대체 인력이 도입이 되면 생산에 타격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니까 우리 쟁의행위의 위력이라는 게 거의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마나한 게 될 것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이 거의 형해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그러니까 주 5일을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고 사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8시간 곱하기 사주 32시간 부분에 그 임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임금이 삭감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그런 계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크게 근무 시간, 임금, 그리고 추후 과제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바뀌는 노동법과 미래 노동시장 연구의 권고문까지 살펴보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요? 노동자들은 죽어라고 일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단결력은 약화시키겠다라는 게 권고문의 총체적인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고문은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한 4가지 법안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개정이 안 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조법 2~3조, 안전운임제, 건설안전특별법, 또 공짜 노동이 만연해지는 그 포괄임금제 폐지법 이 4가지를 이제 주되게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개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 부분 개정 투쟁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